제1부 소주잔 하나, 전설을 흔들다. 사람들은 나를 이명자 이모라고 부른다. 이모라는 호칭이 편해서인지 아니면 예전 일을 모르고 순하게 보이는 얼굴 때문인지. 하지만 내 본명은 한명자, 예전엔 눈도깨비라 불리던 무송파 칼잡이 중 한 명이었다. 요즘은 조용하다. 아침엔 도서관 봉사, 오후엔 시장에서 반찬 좀 사고, 밤이면 단골 포장마차 하모니에서 소주 한잔하며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 하는 게 낙이다. 우린 다 은퇴했다. 칼을 놓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모니에는 나 말고도 3명의 칼잡이 누님이 더 있다. 윤희 언니, 미정, 그리고 막내 연숙이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매달 첫 주 금요일만큼은 무조건 이 자리에 모인다. 이유. 습관이랄까? 아니면 혹시 모를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일 수도. 그날도 하모니의 은은한 조명 아래 4명의 잔이 부딪혔다. 얘야, 연수가. 너 이번 달에도 소개팅 망했지? 언니, 그걸 왜 여기서 들춰? 그 인간 말야, 나보고 무슨 조직 출신이냐래 다니. 근데 내 눈빛 보면 무섭긴 해다니. 그건 언니들 때문이라니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연숙이는 여전히 정 많고 눈물 많은 애다. 하지만 실전 들어가면 누구보다 냉정했지. 그때 그녀가 부르르 떨면서도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베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렇게 따뜻하고 웃음 섞인 밤, 그런데 포장마차 문이 벌컥 열렸다. 덜그럭 소리가 거칠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뭔가 익숙한 싸한 공기가 함께 들어왔다. 흑매파. 신흥 조직이라더니 진짜 애들처럼 보였다. 허세만 가득한 트레이닝복에 손엔 반쯤 마신 소주병. 여기 사람 많네. 둘이도 합석해도 되겠죠? 사장은 눈치를 봤다. 우리가 이 동네 오래된 얼굴들이라는 걸 알지만 요즘 흑매파가 날뛰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소주잔을 들었다. 이젠 피곤했다. 참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 배웠고 젊은 애들이 허세 부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쨍그랑. 갑자기 소주잔 하나가 날아와 윤희 언니 앞 테이블에 부딪혔다. 죄송,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그 녀석은 비죽비죽 웃고 있었다. 우리 넷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얘들아. 윤희 언니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술 말고 추억 좀 꺼내볼까? 그녀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다.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20년 전 무송파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들이켰다. 마지막일지도 모를 소주 한 잔. 제2부 도깨비는 웃지 않는다. 다들 앉아 계시죠? 그놈이 우리 테이블에 술병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반쯤 마신 소주병이 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순간 20년 전 훈련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적의 첫마디는 가볍게 들으면서 눈빛은 절대 놓치지 마라. 그놈의 눈빛은 그저 장난이 아니었다. 아니, 장난을 가장한 오만함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어르신들께 인사 좀 드리려고요. 우리 동네에 새로 들어온 흑매파입니다. 나는 잔을 들었다. 그리고 잔을 입에 댄 척하며 그 속의 소주를 천천히 테이블에 부었다. 손바닥엔 이미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집중. 오래된 감각들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 이름 참 무겁게 들리네. 흑매파라. 들은 적은 있어? 윤희 언니가 잔을 내려놓고 눈을 치켜 올렸다. 그 눈빛 하나로 예전 조직의 정보통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설명이 됐다. 근데 애들이 많이 젊네? 면허는 땄니? 순간 연숙이가 푸흡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흑매파 녀석 하나가 되레 발끈했다. 뭐라고요? 이모님들, 웃기네 진짜. 그 말에 미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평소엔 말없이 조용했지만 건드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가방을 열고 뭔가를 꺼냈다. 스테인리스로 된 묵직한 국자였다. 이거 뜨거운 국 끓일 때만 쓰는 건 아닌데. 그때였다. 놈 중 하나가 내 앞에 와서 내 잔을 억지로 채우더니 말했다. 자, 한 잔 받아요. 오늘은 우리가 쏘는 날이니까. 나는 웃었다. 아주 작고 차갑게. 그래. 예의는 알아야지. 그리고 그 잔을 들어 그의 얼굴에 붓듯이 던졌다. 유리가 깨지며 소주 냄새가 번졌다. 동시에 윤희 언니는 탁자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그의 손목을 꺾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뒤집혔다. 연숙이는 조용히 옆 테이블에 소금을 들어 놈들 쪽으로 뿌렸고 미정은 이미 국자로 테이블 다리를 내려치고 있었다. 사장은 뒷문으로 도망치고 손님들은 눈도 못 마주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어느새 우리 넷은 등을 맞대고 마치 20년 전처럼 포지션을 잡고 서 있었다. 아직도 감은 있네? 윤희 언니가 낮게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칼은 안 들었지만 그립감은 익숙해. 그 순간 내 심장은 또렷이 기억해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다. 이건 도깨비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제3부 불씨는 오래 타오른다. 포장마차 사건 이후 동네가 잠잠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모니 포차 앞에 경찰차가 3대나 줄지어 서 있었고 흑매파 애들 중 2놈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중년 여성 4명이 술병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개전 전설의 조직이 부활했다는 식으로 흥분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국을 끓였다. 뉴스 보셨어요? 기사까지 났던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인형이 아가씨가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나는 모른 척 미소만 지었다. 에이 진짜 이모님이셨다니까. 그날 밤 4명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포차가 아닌 윤희 언니네 창고였다. 오랜만에 보는 벽돌벽, 반쯤 녹슨 철문,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 20년 전 무송파 본부로 쓰던 곳이었다. 이 공간 아직 있었네. 냄새도 그대로야? 미정이 언니가 천을 털며 말했다. 연숙이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발견하곤 조용히 떼어냈다. 우리 이러다 진짜 다시 모이게 되는 거 아니야? 윤희 언니가 낮게 웃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은 아니야. 하지만 마무리는 아무나 못해. 나는 창고 안구석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녹이 슬었지만 날은 여전히 날카로운 접이식 칼이 있었다. 손에 닿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 칼. 아지트 마지막 날 묻었었지? 그 순간 4사람 모두 조용해졌다. 기억 속의 전쟁, 배신, 피, 그리고 마지막 의리까지. 우리는 모두 그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왔다. 애들이 너무 막 나가. 누군가는 선을 그어줘야 해, 그래? 그래야 우리 같은 애들이 다시 생기지 않지? 맞아.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취급받게 둘 순 없잖아. 결국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어른이 사라진 자리엔 꼭 누군가가 나서야 하니까. 작전명은 고추장 젓대. 연숙이의 말에 모두 빵 터졌다. 하필이면 냄비에 고추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던 것이다. 너 아직도 이런 유머 못 버렸구나. 유머도 기술이야. 적을 혼란시켜야지.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연락망에 손을 뻗었다. 옛 동료, 정보통, 동네 뒷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니들. 불씨는 오래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이 다시 번지는 데는 불쏘시개 하나면 충분했다. 제4부 작전명, 고추장.
작전 회의는 고추장찌개가 끓는 동안 끝났다. 윤희 언니는 창고 안에 벽걸이 화이트보드를 꺼내왔고 나는 김치국물 묻은 손으로 마커를 들었다. 옛날엔 군용 작전지도에 플래그 꽂으며 했지만 지금은 그냥 동네 분식집 스케일이었다. 흑매파 애들 아지트가 어디라고 했지? 화양시장 뒤편. 하이론 스크린 골프 2층. 야, 조직 이름도 촌스러운데 아지트도 그 모양이냐? 연숙이가 혀를 찼다. 미정은 스마트폰을 들고 GPS 위성사진까지 보여줬다. 언니는 여전히 정보 담당이었다. 우린 역할을 나눴다. 나는 접근 교란, 윤희 언니는 협상 가장, 연숙은 뒤처리 및 탈출로 확보, 미정은 실물 감시 및 경계. 예전 무송파 시절 1 사전술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근데 우리 진짜 싸우는 거야? 아니. 보여주는 거지? 뭘 건드렸는지? 그날 밤, 우린 각자 고추장통 하나씩 들고 출발했다. 무기도 칼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매운 고추장.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별표. 작전 당일, 나는 대낮에 시장을 걸었다. 일부러 유난히 튀는 자주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대형마트에서 산 쇼핑백을 들었다. 쇼핑백 안에는 고추장통과 메모 하나가 들어있었다. 우린 다시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무례엔 대가가 있다. 그걸 흑매파 건물 우편함에 넣고 돌아섰다. 윤희 언니는 정장 차림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했고 미정은 맞은편 미용실에서 CCTV 라인을 점검했다. 연숙은 화장품 배달을 가장해 옥상 출입구를 확인했다. 우리는 단 하루 만에 그 동네 모든 CCTV, 출입 기록, 인근 점포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D-1 밤, 나는 조용히 그놈의 보스 기성잭에 전화를 걸었다. 내가 어른들을 건드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지? 누구세요? 고추장이다. 맵고 오래가는 거 뚝. 그 다음 날 하이론 골프 2층은 운영 중단 상태였다. 경찰차가 들락거렸고 기성은 뭔가에 질려 부산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모님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시 국 끓이고 있었다. 우리 은퇴 잘한 거 맞지? 응, 맞았는데. 애들이 못 배웠어. 고추장이 왜 작전명이었는지 이제 알겠네. 오래 남자나.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 잔 기울였다. 뭔가 지켜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제5부 우리가 남긴 것들. 작전 이후 동네는 말할 수 없이 평화로웠다. 하모니 포차는 다시 사람들로 붐볐고 시장 골목 어귀엔 웃음소리도 돌아왔다. 다들 눈치껏 말은 아끼지만 분위기로는 느껴졌다. 무언가 정리됐다는 것,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그날처럼 만났다. 첫 금요일, 익숙한 자리. 소주 한 병, 국 하나, 말은 많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런데 그날따라 낯선 얼굴이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명자 이모님 맞으세요?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앳된 얼굴,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저희 엄마가요. 옛날에 무송파에서 같이 계셨다고. 제 이름은 조하민입니다. 지금은 변호사고요. 포차는 순간 조용해졌다.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릴 때 저랑 엄마 많이 지켜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모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를 보며 나는 잠시 과거의 내 얼굴을 떠올렸다. 우린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저 눈 감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는 머리를 숙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급스러운 종이였지만 그 안엔 딱 한 장, 메모뿐이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칼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 언니는 고추장을 담은 작은 병을 그에게 건넸다. 매울 거야.
그래도 진짜 맛은 그 끝에서 우린 웃었다. 그렇게 도깨비들의 마지막 불씨는 그날 밤 조용히 꺼졌다. 하지만 남은 것은 칼도 주먹도 아닌 그들을 지켜낸 시간들이었다. 별표. 그 후로도 우린 자주 만나지 않았다. 가끔 안부 문자 하나, 명절에 주고받는 국물 사진 정도? 하지만 알고 있었다. 도깨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란 걸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겠지? 더 현명하고 더 조용히. 우린 그저 그 자리를 잠시 지켜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